안녕하세요. 대행자입니다. 네, 저에게 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는 이런 이메일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배달해도 수익성이 괜찮느냐? 지금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업으로 배달을 해볼까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거의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1년 동안 계속 받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잊을만 하면. 이 답변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니까 그냥 아예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템플릿처럼 그분들에게 보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뻔하죠. 이 배달일에 대한 장점과 단점인데 특히 배달일의 장점은 누구나 다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점을 좀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배달하면 안 되는 이유 8가지, 제가 항상 한 8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메일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장점은 무엇인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들어서니까 확실히 더 추워졌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구독자분들이 하루에 거의 몇십 번씩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쓰는 장갑, 방어나 바라클라바가 뭔지 물어보는 문의 말이죠. 사실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4년 동안 이것저것 써보고 마지막으로 정착한 소위 말하는 국민 배달용품들이고 또 다 가성비 제품들이라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일일이 문의 댓글에 하나씩 답변을 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추천 영상을 쇼츠로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제품 정보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글 더보기에 있는 제품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배달일의 단점. 1. 첫 번째. 당연히 수입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이제 급여를 받는 게 일정해야 뭔가 계획을 할 수도 있고 또 미래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좀 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배달일이 가장 문제가 이 수익이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시간을 언제는 10시간 하다 언제는 4시간 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단가 자체가 낮다는 거예요. 단가 자체.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플랫폼에서 현재 지금 수급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 앞에서 무기력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겠지만 특히 이 배달일만큼이나 이 수익의 등락이 큰 그런 직업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지역 차이도 커요. 그리고 이 지역 차이에 따라서 당연히 중심부, 서울 중심부부터 시작해서 내려갈수록 이 단가가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 번다던데 하고 막상 배달을 해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많죠. 특히 저처럼 이제 강남에서 배달을 하는 사람들의 수익을 보면은 나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경기도 시흥시 이쪽에 있다가 심지어 청약까지 됐거든요. 아파트. 그래서 처음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분양을 받는 그런 분양형 임대 아파트였는데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왜? 이 단가가 너무 안 맞으니까 제가 결국에는 이 경기도에서 강남으로 오게 됩니다. 진짜 이 아파트의 한 반의 반밖에 안 되는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거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또 가족이 있으면 더 힘들 테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수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 배달일은 어렵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위험도가 또 너무 크죠. 이게 결국은 차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차는 부업이 많죠. 전업으로 하시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무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두 발 달린 거 이륜들 예를 들면은 전기 자전거도 요즘 많이 보이고 또 오토바이 역시 오토바이를 제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기 자전거를 타다가 보면 오토바이가 부러워져.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기동성부터 시작해서 수익성도 좋고 일단 배달하면 오토바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대부분 많이 옮기게 되십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 오토바이 운전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사고 위험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자기 혼자서 사고가 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제꿍이라고 하죠. 제꿍. 이 제자리에서 꿍하는 거, 넘어지는 거. 이것도 정말 엄청 많이 제가 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고도 만만치가 않죠. 자, 참고로 말해서 저는요.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가 안 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제과실로 사고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였냐면 뭐 소위 말해서 뒤에서 와서 쳐버리는 이 뒷방 뭐 아니면 앞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 위반 차량, 네, 대부분 이런 사고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보험 처리 안 하고 그냥 현금 합의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사고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당한 편은 아니고 또 실제적으로는 무사고 운전자이다. 하지만 제가 이거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서 모든 생각이 비었어요. 제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비 오는 날이었어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냥 신호 무시하고 한 승용차가 와서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박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물론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한 번 당하면 이 사고를 한 번 당하면요. 이 트라우마가 와요. 트라우마. 네, 이 사고는 트라우마를 일으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사고를 줄여 나가게 되기도 하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있다는 건 거리에 나오자마자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나는 매일 일을 할 때마다 밖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 안에서 산다.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자존감 문제. 이거는 아마 배달라이더 분들의 제 생각에는 90% 이상이 이 부분에 한 번씩은 상처를 입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자존감이 애초부터 세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시선이 배달라이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너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인스타그램 채널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인스타그램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쇼츠에 올리는 영상들을 릴스로 올리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요. 와, 진짜 우리 배달기사 비하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는 정말 소프트한 편이야. 거기는 이 배달기사 비하, 뭐 딸배라는 이런 단어, 이건 뭐 기본이고요. 뭐 그다음에 욕부터 시작해서 장난 아닙니다. 네. 더 웃긴 건 제 영상에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너 배달기사 하지 하는데 저 박사인데 참 이럴 때 어이가 없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자주 겪는다. 뭐 사람들이 뭐 실제로 말로 무시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뉘앙스적인 걸로 무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더 중요한 거 이런 경험들 뭐 여러 가지 할 겁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막 이제 사람들이 너 공부 많이 안 하면 너 저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 이게 진짜 좀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뭐 그렇게 자존감이 낮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배달 일을 하면서 계속 여기에 이제 스크래치가 오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내 직업을 알리기가 그래요. 특히 이게 아마 젊은 세대일수록 더 많이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혼자 일을 한다는 것. 네, 사실은 이 일을 혼자 한다는 것 자체에 매력을 느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마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이게 없잖아. 상사가 없죠, 상사가. 그렇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좋긴 한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계속 몇 년 차, 저는 한 3년 차부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외로운 일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배달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 뭐랄까. 자, 나와서 저처럼 또 오래 일하는 사람, 막 12, 3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뭐 말할 일이 없어요. 뭐 가져갈게요. 뭐 이런 말밖에 없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통화, 뭐 요즘에는 막 통화 계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격상 이런 걸 오랫동안 못 해요. 너무 오랜 시간을 고독 속에 있게 된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고립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존감과 이 고립감이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존감이 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고립감으로 이어져. 뭔가 사람들과의 소통보다는 혼자 있는 일이 편하다고 계속 안으로만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조금 감정이 뭔가 되게 건조해지는 느낌도 들고 이 부분은 뭐 연령에 상관없이 다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도 또 쉽지 않죠. 건강 문제. 자, 건강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오게 되는데 일단 신체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저는 이거 딱 3년 차. 대부분의 문제들은 3년 차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관절이 있는 부분들은 다 아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목부터 어깨, 허리, 골반, 무릎은 가끔씩 아프죠. 발목까지 아프신 분들도 있고 특히 이 중에 이제 상체, 이 부분이 이제 좀 아작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진동이 계속 가해지는데 이게 진짜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진동. 그러니까 같은 자세로 진동. 이거를 뭐 하루에 진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한 8시간, 9시간 이상을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몸에 무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식사가 참
불규칙적이게 변하기도 하고 또 이게 대충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다가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럼 이제 외식을 또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또 이제 오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야피, 야간 피크 시간까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식사를 이거 다 끝나고 일 마치고 식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좋을 수가 없죠. 그죠? 이 자기 전에 식사를 한다는 소리인데 이런 바로 역류성 오죠. 뭐 식도염으로 올 수도 있고.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2년 차부터 아예 딱 루틴화를 시켰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아침 7시 반쯤 일어나서요.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8시 30분쯤 일을 하러 나가요. 그리고 나서 3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빠른 저녁을 먹어요. 빠른 저녁. 이때 안 먹으면 이제 야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씻고 4시까지 쉽니다. 낮잠을 대부분 자요. 그리고 나서 4시에 일어나서 30분쯤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5시에 다시 나가요. 2차 출동. 그리고 나서 11시 까지 배달. 이게 이제 야피죠. 야간 피크.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한 13시간 정도 배달을 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중간 시간,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를 하고 갔다 와서 중간에 한 4시 30분쯤 아주 애매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들어오자마자 잔다. 이 컨셉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 이 식사 시간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이 밥 먹을 때가 돈이야.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남들이 잘 안 먹게 되는 아침 식사를 제가 따로 챙겨 먹었고 또 빠른 저녁을 챙겨 먹었던 거죠. 이런 부분도 참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6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또 고질적인 문제. 이 시간이 있죠. 자, 배달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남들이 놀 때 그때가 돈 벌 때입니다. 이게 진짜 처음에는 뭐 상관을 안 해요. 돈만 뭐 많이 벌면 좋지 않은데 휴가 기간 뭐 주말부터 시작해서 명절, 휴가 기간 이때가 돈이 되니까 이때를 못 즐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또 이 고립으로 가. 이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단점들이. 그리고 또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 오고, 비 오고, 너무 더울 때. 이럴 때도 다 배달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완전히 이 시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시간대 뭐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시간대에 대한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휴식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휴식도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휴식하기가 참 어려워. 내가 예를 들면 봅시다. 내가 토요일에 뭔가 어떤 행사가 있어서 휴식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계속 앱 알림이 와. 자, 지금 참여하면 12건에 3만원. 이런 거 온다니까요. 이전까지는 내가 받아보지도 못했던 게 꼭 이럴 때 와. 그러면 계속 놀지도 못하고 이 휴식 시간인데도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배달러의 삶입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예, 지금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쉴 때는 이제 다 알림을 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총 6개를 지금 이 배달일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리해보면 수입, 위험도, 자존감 문제, 고립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시간 이 6가지가 어떻게 보면 배달 일을 참 지속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 카테고리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볼게요. 솔직히 단점만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 장점은 그럼 뭐냐. 장점은 딱 2가지. 이렇게 그냥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수익, 자율성. 자, 최소한의 수익은 무엇이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 발전을 막 이루고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최저시급만 받아도 삶을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죠? 지금 이렇게 와버렸죠. 근데 특히나 더 이 배달 일을 하면은 최소한 그거보단 약간 더 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기본적으로 버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율성. 자, 이 2개는 아무리 이 위에 이 6개가 있어도 지금 배달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이 배달일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가치까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배달일에 대해서. 자, 저도 이렇게 해서 시작을 처음에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이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이 뭐냐. 자,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한테
배달일 추천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내가 미래에 대한 목표를 하기 위해선 현재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배달일을 하면 최소한 이제 수익은 벌 수 있어. 이거 뭐 전업처럼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장 시간적인 자율성으로 만들 수가 있어. 뭐 투자를 할 시간이야. 뭐에 대해 투자? 이거에 대한 투자.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사람들이라면 저는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도전을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저는 이 단점을 다 커버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했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수입을 높이기 위해 제가 뭘 했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을 옮겼고, 두 번째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 두 개를 해보고 안 되면 이거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두 개를 시행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수입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번 그 수익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또 이거 위험성.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무사고 운전자잖아요. 당하기만 한 운전자시. 근데 저는 항상 출근을 하기 전에 스스로와 다짐을 했습니다. 기준을 정했어요. 일반 도보에서는 50km 이하, 그리고 자동차 도로에서는 70km 이하. 이거를 제가 정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는 리스크고 직업에 따른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와버리는데 누가 쳐버리는 거, 그거는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걸 솔직히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자존감 문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로부터 지켰어요. 이렇게. 자존감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어떤 대상을 바탕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상대적 존재이니까. 근데 제가 버는 이 수입이 저를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사람들의 한참 높게 벌어버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네,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이 고립. 고립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고집불통이 돼버려. 그죠? 근데 사람마다 그런 부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고립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가족과 많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 배달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먼저 말을 했습니다. 가족에게. 처음에 대행자의 다짐. 딱 2년간 1억을 모으겠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봐달라. 이런 부분들, 뭐 시간 이런 거.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고 저는 이걸 달성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저의 어떤 이런 고집불통적인 거를 사실 가족이 받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건강, 이것도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저도 막 좌충우돌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루틴을 찾아가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배달일을 하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수익인증 영상으로 만들었다가 욕을 한번 아주 오지게 먹었는데 그 영상에서도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남겼어요. 혹시 지금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몸도 못 움직일 정도로 우울하다면 배달을 해봐라.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무지하게 욕을 먹었죠. 어쨌든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 시간은 그냥 희생하고 가는 겁니다. 배달 일을 할 거면. 이거는 아예 터치를 못해요. 왜? 수입. 그리고 이게 이거와 연결되고 또 위험성도 시간과 연계가 되고, 그죠? 천천히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고립된 것도 그렇고 이 건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것을 다 챙기려면 얘를 엄청나게 갈아 넣어야 해요. 이거는 나는 배달 일을 시작하면 시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고 가는 게 편할 겁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배달 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해석을 좀 얘기해봤어요. 아마 이 영상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좀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배달일의 장단점이 이 정도는 있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실행을 해보면서 느껴야 제대로 된 이 배달일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제보를 주시고 하면서 굉장히 제 콘텐츠가 풍부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보할 일이 있으면 저에게, 그리고 또 콘텐츠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 제 비즈니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콘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까지 대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